이번에는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눈꺼풀 처지는 거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것인데, 쌍꺼풀을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만들지 않는 그 이마 거상이나 눈썹 하 거상 이런 수술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처짐을 교정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고, 왜냐면 쌍꺼풀 자체가 이렇게 처짐을 막아줄 거고요, 이제 앞으로 처져 내려올 부분도 예방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쌍꺼풀이 작거나 이렇게 너무 덮여있거나 한 경우에는 쌍꺼풀, 이제 상안검 성형술을 권하는 편인데, 그 상안검 성형술의 경우에 전체적인 인상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쌍꺼풀을 원하지 않는 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의 쌍꺼풀을 좀 만들어서 조금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는데, 만약에 쌍꺼풀이 있거나 해서 굳이 쌍꺼풀을 만들지 않아야 될 경우들도 실제로는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상안검 성형 수술할 때는 젊은 친구 쌍꺼풀을 만들 때랑 다른 점이, 젊은 친구의 쌍꺼풀 아래쪽이 너무 단단하고 팽팽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좀 인상이 강해 보이고 잔주름이 없어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 너무 팽팽하지 않게 조금은 주름 잡힌 느슨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감안해서 수술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눈처짐을 해결해서 좋아졌는데 눈처짐 해결을 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문제가 뭐냐면 눈썹 처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쌍꺼풀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눈을 어떻게 떴냐면, 덮여서 눈이 가려져서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공을 덮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앞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눈 뜰 때 눈썹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쌍꺼풀이 생겨서 내 시야 확보가 쉽게 보이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눈 뜰 때 눈썹을 안 들고 눈을 그냥 편하게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소에 눈썹을 들어주던 습관이 개선되면서 눈썹이 처지는, 실제로는 처졌다기보다 원래 눈썹 위치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이게 왜 문제점이 되냐면, 자, 눈과 눈썹 사이가 결국에는 좁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을 주냐? 이 눈 위에 이제 두툼한 느낌들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환한 느낌, 사나운 느낌 인상, 부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큰 쌍꺼풀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 눈에 맞는 자연스러운 적당한 크기의 쌍꺼풀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맞는 쌍꺼풀을 만들어 주되, 눈썹이 처질 부분에 대해서는 눈썹을 처지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마 거상술이라는, 눈썹을 올려서 고정시키는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동반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릴만한 크기의 적당한 쌍꺼풀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안검 성형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상안검 수술만 해도 될지, 아니면 이마 거상이나 다른 수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속눈썹부터 우리 눈썹으로 올라가면서 피부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꺼풀은 굉장히 얇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눈썹 아래쪽에는 눈썹도 나 있고 하니까 실제로 피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상안검 성형술을 위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고, 이제 처져 있으니까 이제 처진 부분을 해결하는 건 제거하는 거죠. 절제. 그러니까 위쪽의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피부를 잘라낼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쌍꺼풀 라인 위쪽 피부를 잘라내는데, 자, 밑에 있는 피부와 위쪽에 두툼한 피부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가 만나게 되니까. 쌍꺼풀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두툼한 느낌들도 생길 수 있고, 눈썹과 눈 사이가 좁은 인상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쌍꺼풀을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피부를 잘라내는 양은 과하지 않게 잘라내고, 나중에 경과를 보고 눈썹 밑에 피부를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처진 양이 많다면 이제 처음부터 눈썹 하 거상술을 하면서 상안검 성형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이 적절한 크기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쌍꺼풀 앞쪽은 보이는 뒤쪽이 이렇게 덮여서 가려졌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눈썹 밑에 눈썹 하 거상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두툼한 피부를 제거해 줌으로써 쌍꺼풀이 바깥쪽도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쌍꺼풀 상안검 성형수술 하지 않고 눈썹 거상술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쌍꺼풀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의 쌍꺼풀을 유지하고 두꺼운 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 본인이 이제 봤던 그런 쌍꺼풀과 느낌이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안검하수가 이제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을 조금 더 선명하게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 있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너무 동그란 눈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 왜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동그랗게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부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안검하수가 심해서 눈 뜨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안검하수 교정을 하게 되고, 뭐 대부분에 있어서는 심하지 않다면 안검하수는 교정하지 않고 상안검 성형수술만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눈 뜨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눈썹을 계속 많이 쓰셨던 거죠. 이마를 지켜뜨고.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눈 뜨는 힘도 약해지고 안검하수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눈 위가 이렇게 꺼지는 형태가 돼요. 그 눈 위가 꺼져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쌍꺼풀 수술, 이제 상안검 성형을 하면서 지방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나와줘야 될 부분이 안쪽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지방을 풀어서 아래쪽에 고정을 잘 해주고 하면 꺼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데, 간혹 그 지방 자체 양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 지방을 조금 가지고 와서 지방 이식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안검 성형수술 후의 변화는, 첫 번째 수술 직후에는 멍이나 붓기나 약간 통증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쌍꺼풀 라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하고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들려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착착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요. 흉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한두 달 정도까지 붉고 좀 단단하고 가렵고 이런 느낌들, 그리고 울퉁불퉁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통 3개월 정도 되면서 이제 보통 흉터가 성숙이 되고 붉은기가 사라지면서 약간 하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딱딱하고 단단한 흉터들이 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 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실밥은 5일째 제거를 하게 되는데 세안을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설명드려요. 왜냐면 첫날은 봉합한 부위로 해서 약간의 피나 이제 산출물 같은 게 조금 나올 수 있는데, 하루 정도만 지나고 나면 보통 어느 정도 봉합한 주변도 아물기 때문에 외부하고 교통기관을 차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안하고 이런 건 물이 들어가 있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 하셔도 무방. 샤워까지 머리 감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한 만 하루 정도는 붓기나 통증을 조금 이제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진한 눈화장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실밥을 제거한 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봉합 부위는 2, 3주 정도 손으로 만지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상처가 이렇게 혹시나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있어요. 그런 균들로 인해서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김학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